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0% 상승한 24,635.2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08% 오른 2,734.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1%나 급등한 7,554.3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고용이 22만 3천 명 증가하는 등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3.8%로 200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이기도 합니다. 시간당 임금 증가율도 전월 대비 0.3%로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인 세부 지표도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7.3에서 58.7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 집계치는 58.1이었습니다. 지수는 지난 2월 2004년 5월 이후 최고치인 60.8을 기록한 이후 2달 연속 낮아졌지만 지난달 다시 반등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능합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생산 증가와 오펙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8% 하락한 65달러 81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WTI는 8%가량 떨어지면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가는 미국의 생산 증가와 오펙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0.89% 하락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7%의 상승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또 국내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는 6월 4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한 주간 시장의 이슈가 될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 주 전망해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떨지 예상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4개월 연속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순매수 전환하면서 6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 어떨지 살펴봅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주는 글로벌 정치 이슈가 시장을 강타한 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EU 탈퇴 가능성 등으로 우리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주 시장을 움직인 이슈 정리 먼저 도와드리고요. 이번 주 이슈 정리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코스피 시장은 좀 한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코스닥 시장은 1.7%대의 상승장, 주간 기준입니다. 2,438포인트 마감을 하는 그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전장 앵커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일단 시장 내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크게 좌우했었던 그런 한 주로도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결국은 EU의 불안감, 유로존의 이탈리아 그 파퓰리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떤 그 이탈릭시트, 소위 말하는 이태리의 어떤 그 EU 탈퇴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시장 투자 심리를 크게 변화시켰던, 변동성을 만들었던 그런 어떤 그 한 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1조 2천억 원가량 유입이 되면서 시장 서서히 이제 좀 안정화 국면에 대한 기대감,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안정화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지금 시장 내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분명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한 2,500 전후에서 시장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2,5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 내 지난주는 국제 유가가 상당 부분 시장 내 큰 흐름 변화를 예고를 했었다라면 이번 주는 달러화의 방향성이 시장에 어떤 그 변곡점 내지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은 신3고 시대의 마무리 국면, 소위 말하는 달러화의 강세, 국제 유가의 강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의 강세가 점차 안정화 국면으로 가면서 다시 국제 유가의 하락 반전, 그리고 이제 최근 나타나는 달러화의 약세 반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힌트 삼아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사게 될 것이냐. 결국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시가총액 대형주 아니면 업종 대표주 아니면 2분기 실적 개선 가능 주식일 것이다 라는 부분. 큰 그림에서 이런 큰 그림 한번 밑단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얹혀서 최근 시장 내 주요 테마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본다라면 아마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이번 주 시장 내에 나타날 이슈,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의 어떤 그 최정점, 변곡점 가능성이 이번 주, 지난주 2일부터 오늘까지 중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죠. 이제 오늘 이후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어떤 큰 미국과 중국 간의 변곡 상황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얼굴이 지금 보여지는, 어찌 보면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번 주, 사실상 다음 주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본 궤도 국면에 오른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금은 더 이때까지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뭐 비핵화랄지 종전선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 발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탈리아 정권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이번 주는 완화 국면에 분명히 접어들 것이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6월 13일이죠. FOMC 회의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 이제 시장 상당 부분 달러화의 약세 국면 전환에 어떤 그 무게중심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화 부분은 어찌 보면 국제 유가의 약세 전환과 달러화의 역세 전환, 이로 인한 전반적인 우리 시장 내 외국인 매수의 유입 쪽에 조금은 좀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군, 이와 관련된 종목군에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여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 투자 전략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남북 경협주 상당히 오랜 기간, 어찌 보면 뭐 잠깐이라면 잠깐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 바이오 IT에 이어서 결국은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는데 분명한 옥석 가리기 양상 이번 주 다음 주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익 실현 요구가 시장 내 조금은 이제는 서서히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 이제 그 감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7일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발표 지금 예정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지난 4월부터 계속되어 왔었던 바이오 업종,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회계 이슈 논란, 다시금 시장 내 어떤 재부각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면서요. 회계 이슈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특히나 R&D 관련, R&D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면 R&D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꼼꼼히 살피시는 그런 상황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요,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지금 현재 실적 그 부재기이긴 합니다. 1분기 실적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6월 말 이번 한 달 남았죠. 이제 4, 5, 6 2분기. 그러면 이제 중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 어떤 업종이 가장 눈에 띌 수 있을까라는 부분. 지난주 금요일 시장 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5월달 수출, 반도체 수출, IT 반도체 수출이 44%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곱씹어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특히나 최근 시장 내 증권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7년 내 최대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한 것,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 물론 중국계 ABCP의 어떤 그 디폴트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금 좀 증권업종에 안 좋은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증권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시장 내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 부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미리 좀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번 주는 달러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앞서서 주셨고요. 또 주요 이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인데요. 미중 간 무역 정책에 대한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 부과 품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15일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좀 봐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매우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유로존 간 그리고 미국과 나프탈 협상을 한 캐나다와 멕시코 간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얼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긴밀하게 어찌 보면 북한을 사이에 놓고 중국을 중국과의 상대적인 어떤 그 대응 분위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반면 한편에 무역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들과 상당 부분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북미, 이제 남미 국가들까지도 아울러서 전방위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그들의 그 보호 무역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이번까지 총 3차례의 무역 협상 정책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상당 부분 완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이번에는 다소간 서로 간에 좀 각을 많이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미국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 부과 예고한 바가 있었고 이에 맞대응이라도 하듯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맞대응 전략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만에 하나 그들의 협상이 큰 그림에서 불발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유로존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복 관세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미 미국이 유로존 철강 제품의 어떤 관세부가 결정한 이후에 유로존은 즉각 보복관세 발표를 했죠. 28억 유로에 달하는 어떤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결정 가능성 얘기를 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후반 8일과 9일이죠. 그 G7 정상회담이 캐나다 쿼벡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미 G7에 앞서서 주요국들은 이미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과 관련된 무역 제재와 관련된 무역 관세와 관련된 어떤 반대 성명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합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 이슈가 재부각된다라면 앞으로 상당 부분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 간의 괴리 내지는 디커플링 상황이 상당 부분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 꼭 좀 눈여겨보시면서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주요 원자재 가격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이머징 국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의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선진국은 오히려 자금 시장과 달러와 내지는 그들의 어떤 환율 그리고 통화 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선진국 시장은 통화 정책 그리고 신흥국 시장은 원자재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꼭 해두시고요. 이와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딱 이렇다 저렇다 전망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면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 A라는 어떤 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B라는 시나리오가 A-라는 시나리오가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그런 흐름을 예견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국내장에서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장에서 왜 이렇게 자금을 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 연준 FOMC 금리 인상 가속화, 여기에 달러화 강세,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같은 이슈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지난주였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6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님, 대표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네네. 일단 지난주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1,1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 보여주면서 오히려 시장 그동안 눌려왔었던 다양한 이슈들의 변화 가능성과 그리고 앞으로 6월 시장에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주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고무적인 어떤 그 시장 내 재료를 좀 부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5월 증가율 다시금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라는 13.5% 증가를 하면서 그 상당히 외국인들하면 여전히 수출 달러화의 강세나 뭐 이런 부분들 어떤 그 시장 내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뭐 5월 반도체 수출이 44.5% 증가했다라는 부분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을 충분히 유발시키는데 일조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분명한 것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 FOMC 회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일정 부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희석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6월달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도 다소간 좀 하락 반전하는 65달러대까지 내려왔죠.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금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2월, 3월, 4월, 5월 외국인 순매도 월간 기준입니다. 순매도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6월달 순매수 전환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여기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저는 1번 순위로 2분기 실적 개선 업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업종 1등 주자는 아마도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증권업종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를 뒤따르는 것이 아무래도 IT 반도체 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건설 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건설업종 조금 약간 좀 혼재 양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뚜렷하게 실적에 따른 개선, 어떤 그 주가의 상승 부분이 아니라 남북 경협과 관련된 상당 부분 그쪽의 재료가 희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보면서 건설업종은 그래도 약간은 좀 중립적인 입장. 하지만 IT 업종과 그리고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은 2분기 실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자, 지난달 코스피 거래 대금이 181조 원을 넘어서면서 약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표님? 예, 이렇게 좀 보여주셔야 되겠죠. 코스피 지난 5월 거래 대금 181조 원 만들었다라는 7년 만에 최대치. 이 부분 지난 4월 달 대비해서 월간 기준으로 10% 정도의 증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 4월 대비해서 15.9%의 증가. 역대 최대치와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역대 최대치 월별 거래대금 지난 2011년 4월이 되겠습니다. 193조 원. 두 번째가요. 2007년 10월이 되겠습니다. 181조 원. 그리고 세 번째가 2018년 5월 181.1조 원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 한 두세 가지 정도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분명한 것. 일단 거래대금의 증가는 증권업종의 수수료 수입을 상당히 늘려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서 2분기 증권업종의 실적 개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나의 포트폴리오에 분명하게 증권 종목 한 개 종목 정도는 분명히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왜 그러면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느냐 생각을 해보면 남북 경협주의 어떤 매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가 시장 내 거래대금을 상당 부분 증가시켰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이유 없는 우선주의 급등락 역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종목들마저도 거래가 상당 부분 유발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지난 5월 28일이었습니다. 상한가 종목 역대 최대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확대가 됐죠. 예. 그런 이후에 일평균 한 12개에서 15개 내외의 상한가 종목이 하루 평균 나타났었더라면 지난 28일에는 상한가 종목 총 64개 종목이나 나타났다. 코스피에서 36개, 코스닥에서 28개. 이 이야기는 물론 이제 다양한 그 변동성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그 전날 시장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그런 상황. 하지만 다시금 만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경협주들의 대다수 상한가 속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64개 종목 그만큼 시장 굉장히 빠른 종목 장세의 전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급등락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점. 급등락 종목의 속출, 소위 말하는 동전주들의 급등락, 그리고 우선주의 급등락. 여기서 분명한 것,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급등락이 속출된다라는 점. 상당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종목 하루도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해놨다라면 조금 예의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펀더멘탈이 없는 종목들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마음속에 새겨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에 투자했다라면 좀 매우 짧게 끊어가는 전략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달러화 강세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뭘 사게 될지도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여쭤볼까요? 이번 주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투자 심리 분명히 개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나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에 상당 부분 흔들리는 그 주도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따라서 외국인 수급을 주목하자라는 말씀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펀더멘탈 재료는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이 완화되어 갈 것이냐 아니면 심화되어 갈 것이냐. 심화되어 간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비단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은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전쟁으로 더 심화,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 부분은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큰 그림 그려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이번 주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한반도의 전반적인 리스크 완화와 함께 한반도 리스크 완화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 PER 멀티플의 개선 가능성 높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가총액 대형주랄지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유로존의 이탈릭시티와 관련돼서 점차 시장 내 우려한 분위기들은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지는 방향 쪽으로 6월 첫째 주, 두 번째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 번째 주 시장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이번 주는 4일 거래가 되죠. 하지만 이번 주에 대다수의 거래는 아마도 외국인들 시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 있었고요. 여기 더 한 가지 더 추가해 본다라면 다음 주 6월 13일 FOMC 회의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본다라면 이번 주 다음 주 아마도
상당히 큰 흐름 속에서 시장의 앞으로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달러화의 방향성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하면 2분기 실적 개선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 이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주요 정책이 흔들리더라도 시장 계속되는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라는 부분, 증권업종과 IT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일 것 같은데요. 바이오 이제 7일 증권선물위원회 이제 그 심의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될 예정. 아마도 이번 주 초반 그 현충일 지난 6월 7일 이제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월화 아마도 시장 내 다양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도 시장에 나온 뉴스, 금감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분식 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을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 과연 어떤 뉴스들이 시장의 주요 중심점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바뀌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단 하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바이오 업종 조금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요. 이번 주 거래일 4일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잘 보시고요. 달러화의 방향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의 시작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다행히 312지수는 저번 주에 다시금 안착을 했었고요. 우선은 313지수, 그다음에 14지수, 15지수 전반적으로 저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다면 이 구간들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추세를 깨고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저항을 받았던 모습들입니다. 대신 야간장 때 우선 추가적인 그림들 더 시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우선은 걔네들이 안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선은 313부터 315까지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다시 중심 구간에 들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312지수를 넘어가고 야간장 때 313을 정착해서 싸워주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우리가 애초에 이걸 계획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면 우선은 의지는 있다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선들이 있기 때문에 주간장에서의 움직임은 쉽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상 저항은 314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아직 높다. 314지수 저항이 예상은 되지만 우선은 가는 것보다는 지켜주고 추가적인 급락이 없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312지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14.00지수의 어제 야간장 그림들에서 우선은 횡보 부합을 띌 가능성이 높다. 자, 우선은 315지수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건 강력한 매물대 저항이기 때문에 또 급등에 대한 굉장히 급등에 대한 기대치, 물론 그건 유행이라고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선은 바라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314를 넘어가기 전에 314 부근에서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도 눌림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4지수 저항에 314지수를 안착하게 된다면
걔네들은 다시 수렴 구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시고요. 눌림 매수 위주의 대응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314 부근에서 신규 매수를 쫓아가는 거는 우선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부터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우선은 횡보 보합을 띄고 있습니다. 94점 잠시만요. 94.40에서 94지수 부근에 횡보 보합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은 얘네들을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얘네들 혼자서 뛰는 것처럼 여전히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갇혀 있고요. 걔네들 갇혀 있는 거는 우선은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아래 구간, 유로 달러는 위 구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전히 예상대로 저번 주에 위아래로 매수와 매도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들 보합을 설정해서 싸웠었죠. 자, 예상처럼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추세가 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예상 저항들 1.17, 40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16, 200대 그대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단 지지력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얘네들은 잘 깨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의 중심에서 저번 주 말에 위아래로 크게 요동친 다음에 전체 큰 흐름 속에서의 중심 자리에 갇혀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시아 유럽장 초반장까지는 이 구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굳이 이 1.16, 600대부터 1.16, 850대 위아래 벗어나기 전에는 얘네들 추격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얘네들은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들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위아래를 어디를 치는지 확신을 본인이 갖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아직은 위아래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월요일이나 그 다음에 특히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유럽장 섹션, 특히 미장 섹션 시작을 하면서부터 얘네들이 움직임이 작다 그러면 걔네들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위아래 최대 칠 수 있는 바운더리 중심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에서는 크게 이격을 하지 않고 돌파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걔네들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걔네들을 하려고 하면 걔네들은 추세선 하단부에서 다시금 배팅을 들어가는 게 좋다. 한마디로 이런 거겠죠. 자, 매수를 잡고 싶으면 우선은 여기서 움직임이 여린 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눌림에 있을 때 이런 구간의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아니면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1차, 2차 이런 전략들을 펼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자,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68.70대까지 최대 가능성이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30부터 40까지 제가 매수로 끌고 간 다음에 다시 매도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에 저희가 68.50대 맞고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요. 걔네들은 다시 저가를 낮추는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겠죠. 추세를 완전하게 깬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 시 67달러를 맞고 싸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67달러 오면 다 매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은 그 자리까지 오지 못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66점 중반 자리
맞고 오늘 반등 매도를 위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62.4050대는 강한 매물대 저항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4.50을 길게 봅니다. 단 64.50을 본다 생각하고 쫓아가는 매매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아래 연자리가 아래는 64.50, 윗자리는 68.50이었습니다. 68.50에서 매도를 치면 우선은 67달러까지 끌고 그걸 익절을 잡고 끌고 가고 다시 빠졌을 때는 반등 시에 재매도를 노리는 전략이었죠. 한마디로 반등 시 재매도를 노리고 짧은 손절로 갖고 가는 전략이고요. 신규로 얘네들 찍겠지 하고 쫓아가다가 얘네들 안 빠지거나 늦게 되면 얘네들은 최저가에서 잘못될 우려가 높다. 한마디로 하루 이틀만 걸리더라도 물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등 없는 매도 전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치고 얘네들 홀딩 전략을 펼치신 분들은 이런 구간들 넘어가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좀 더 여유있게 보신 분들은 66.50대도 아니겠죠. 66달러만 넘어가지 않아도 걔네들은 롱프로 홀딩하셔도 좋다. 윗구간에서 끌고 와서 익절을 잡고 추가 홀딩 하신 분들은 당연스럽게 막히었기 때문에 또 막히겠죠. 그래서 66달러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고 쫓아가는 건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계속적으로 6월달 금리 상황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6월달은 할 가능성이 높다. 자, 당연히 달러 강세에 다시 배팅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저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자,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가 테스트라고만 보면 되시고요. 대신 올라온 차트를 매도로 못 밀 이유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반등시 매도 위주로 보시고 우선은 전체 흐름들은 아직은 다 보합입니다. 그래서 보합권 매매라고 이해해도 똑같고요. 대신 매도 위주의 보합권 매매를 펼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예상 저항들 1333달러 그대로 예상을 들 거고요. 잘못됐을 때 대비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위를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시점 매매 저항은 1305달러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90을 둡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구간에 얘네들 매도 전략을 펼치시고 손절을 잡고 나서 얘네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윗구간에서 다시 재매도를 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막고 싸워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막지 못한다면 얘가 뚫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서의 매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뚫리면 매수겠죠. 그래서 우선은 반등 매도에 얘네들 부합을 보시라. 대신 예전에 얘네들 돌파할 때 체크를 하려고 했던 자리들은 그대로 열고 매매 대응을 세우겠다 이 이야기고요. 그 대신 이 구간은 막고 얘네들 짧은 반토막의 바운더리에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아래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로 대응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자리에 올 때 대응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큰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시간에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고 두 분의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